안녕하세요.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계속돼서 진행하고 있는 중국 시골 총구석 명의 주정희 선생님의 학술사상 임상예 중에 세 번째로 급성 황달을 한약열첩으로 완치하는 케이스 의안입니다. 어떻게 치료하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죠. 실증으로 사기가 몸을 상하게 했으니까 제목입니다. 이게 공격을 늦출 수가 없다. 이 재밌는 얘기인데요. 지금 강력한 적이 들어오는데 우리도 약하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강하게 맞받아 쳐야죠. 우리가 약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자병법은 도망가는 거죠. 그럼 도망가는 건 어떻게 도망가냐? 몸이 아주 약한 사람들은 병이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보하는 약을 써가면서 공격과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게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보죠. 공인인데 공인이라는 건 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유모 씨라는 분인데 남자가 35세예요. 그럼 뭐 건장하죠.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 한번 그럼 상황을 보죠. 1980년 9월 상순에 돌연 급성 황달이 와서 황달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얼굴 피부가 노랗고 중요한 건 눈이 눈동자가 노래진다는 거죠. 아주 진하게 진노랑이었다. 그 다음에 변비가 와서 변이 막혀 있고 소변이 어떻게 해요? 뻘겋죠. 그 다음에 열이 엄청 나면서 열이 떨어지질 않는다. 쫙르. 그러니까 막 열이 엄청나는. 맥이 활맥과 실맥과 힘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니까 이제 강하게 받아치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옹저가 걸려도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열도 안 나요. 그게 음저죠, 음저.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 나면 열이 강하게 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정조가 강하게 열이 나는 것. 몸에 힘이 있으니까 맞받아치고 있는 겁니다, 몸에서. 혀는 홍색이고 태가 황색이고 두꺼요. 그리고 끈적끈적해요. 이게 습이 찼다는 얘기죠. 두껍다는 얘기는. 황색이라는 건 뭐예요? 열이 있는 거죠. 그 근본적으로 황달은 뭐예요? 습열이에요. 근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한습과 열습. 황달인데 음황이 있고 양황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양황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한의학을 동양의 의학은 기본적으로 한로의 변증에서 실패하면 그냥 사람이 상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심하면 목숨이 위태롭고. 그러니까 결코 이 한로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한로만이 아니라 조습, 풍, 이 기본적인 내환경을 회복해 갖고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병을 고치겠어요? 내환경의 이상을 한로, 조습, 바람, 이게 생명이 우리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에요. 이 기본 외환경이고 그 외환경이 내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환경을 회복시키면 우리 몸이 어떻게 해서 병에 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주 심한 병에 걸려도 독감에 걸려도 어떻게 해요? 저절로 난 사람들 많잖아요. 독감 다 저절로 쉬라고 그러잖아요, 병원에서. 마찬가지로 한의학에서는 독감의 모든 내환경의 상황을 해결해줘요. 그럼 어떻게 안 나요? 더 빨리 낫죠. 그러니까 균이 들어왔어도 균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도 내환경의 문제를 해결해줘 봐요. 그럼 균이 어떻게 할 건데? 방법이 없잖아요. 똑같은 거. 그래서 특히 그걸 대표적으로 한열의 판정이라고 하는 거죠. 변증이라고 하는 것 중에. 지금 황달도 뭘 봐요? 음황이냐 양황이냐. 이 사람은 확실한 양황이죠. 그 다음에 헛증이냐 실증이냐.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어디 있냐. 왜냐면 병이 상부에 있으면, 체표에 있으면 발산시켜야죠. 그걸 안으로 끌고 들어올 필요는 없잖아요. 도적을. 내부에 있으면 바깥으로 내보내야죠. 어떤 방식으로 내보내냐? 내보내는 방식을 이제 보는 거죠. 자, 지금 자 변증을 딱 하면 이게 양증이에요. 그죠? 양증이고 황달이고, 황달은 근본적으로 원인이 습과 열이에요. 어디에? 간담의 습열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황달은 어디에 문제예요? 담즙이 간에서 넘쳐가지고 바깥으로 발산되지 못하고, 담즙이 어디로 나와야 돼요? 위와 장으로 배설돼야 되는데 배설되지 못하고 넘치는 겁니다. 담도가 막히든 뭐 수별이 차서 그렇든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달이 오는 건데 담즙이 넘친 건데, 그러니까 병변은 어디에 있는 거야? 간에 있는 거죠. 간담에 있는 거죠. 병의 부위도 결정됐어요. 양증이에요. 원인도 결정해요. 습과 열이에요. 그럼 뭐예요? 습과 열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황달이 확 오니까 어떻게 해서 심하게 복만, 배가 더부룩하고 음식 냄새 맡기도 싫어지는 거죠. 이게 간병의 특징입니다. 간병은 뭐예요? 간병이 생기면 비위가 확 약해져요. 이걸 확실히, 이게 장준경 할아버지 근계요록에 보면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겁니다. 간이 병이 들면 먼저 비장을 치료해라. 즉 실비, 비장을 튼튼하게 해라. 비장으로 반드시 간다. 지금 비장으로 온 거죠. 비위로 온 거죠. 이 간병이. 그러니까 뭐 전신이 쨘타, 전신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뭐 하냐면 리주 뭐 하기를 권려했다. 뭐 입원 치료해라. 근데 강력하게 북한, 리주 북한. 아 나는 나 입원 안 해. 뭐 모르죠. 돈이 없었는지 뭔지 모르죠. 그러고는 이 주타이프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를 찾아와 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사에서 한의사들이 그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얼마나 라오바이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는지. 급성 간염이 걸린 우리 후배가 기숙사에서 그냥 뭐 한약 다려먹고만 해가 한 달 만에 안치돼 갖고 한국의 한의원에 입원해서 죽어 사망했잖아. 참 이런 거 국민들이 다 알아야 돼 이제. 실상을, 한의학의 실상을. 그러니까 자, 뭐 이게 원인이 뭡니까? 습과 열이니까 어떻게 돼요? 열을 떨어뜨리고 습을 떨어뜨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칭러이수법을 썼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가장 좋은 방식이 뭡니까? 인진을 쓰는 거죠. 인진. 이 인진이 뭡니까? 황달에 쓰는 요약이에요. 습과 열을 잡는 약이 여러 가지가 많죠. 습과 열을 잡는 약들이 뭐 황금, 황년, 황백, 뭐 용담초 이런 것들이 다 습과 열을 잡는 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진이 그 이 습을 뭘로 제거해요? 인진은 소변으로 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뇨제인데 소변으로 습을 쫙 빠지게, 특히 황달에 잘 쓰는 유명한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진아우탕이 뭐예요? 인진과 대왕과 치자죠. 치자도 이게 특히 뭐예요? 가슴에 상처에 습과 이렇게 잡고 번조할 때, 아우나 치즈지탕, 상한논에 나오는 그때 쓰는 열인데 그 치자죠. 그 세 개로 쓰는데 여기다 이 사람이 시어 황금, 그죠? 간에다 들어가는 간을 열어주고 간의 열을 습과 열을 잡아주고. 진피와 목향은 다 간기를 돌려주는 거예요. 간기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체하고 막힌. 간기를 돌려주면 당연히 뭐가 살아나요? 이 두 약으로 비장이 살아나는 거죠. 정신 차린다 그러죠. 콘비, 비장이 꽉 잡혀 있다가 간기가 울돌되면 비장도 꼼짝을 못 해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늘 많이 설명하죠. 비위, 위와 장의 모든 혈액이 간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간이 꼼짝을 못 하고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비장에 혈액으로 꽉 차죠. 혈액이 비위에 있던 위와 장에 있던 혈액이 간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위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곤조 잡혀 있다는 거죠. 꽉 꼼짝 못 하고.
그래서 간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위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 다른 것보다도 대왕을 중용해서 24g을 썼다는 겁니다. 호우시아는 뭐죠? 나중에 살짝 끓이는 거죠. 그래서 대왕의 기운이 더 많이 오래 끓이면 대왕의 기운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 하제의 기운이. 그래서 한제를 복용했는데 제반, 푸샤, 이지의 푸샤 한제를 복용하고 나는데 제반 증세가 웨이젠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냥 똑같아. 다시 원방에다가 어떻게 해요? 원방에다가 대왕을 60g까지 늘려 24g에서. 그래서 두 번째 먹었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단 변화가 있는데 뭐냐? 창명 정도 따변 메이통 우룩우룩우룩 창명이라는 건 뭐예요? 장에서 우룩우룩우룩 이제 꼼짝도 않던 장에 우룩우룩우룩 하는데 대변이 나오진 않아 아직. 자, 이분이 쓴 쓰루를 보세요. 원방에다가 다시 대왕을 129g까지 늘려요. 그래갖고 대왕만 따로 다려. 링지엔 대왕만. 그러니까 호우시 할 거니까 대왕은 살짝 끓였겠죠. 5분 정도. 원래 후화 대왕은 후화했으니까 따로 끓일 때 어떻게 해요? 30분씩 1시간씩 끓일 필요가 없는 거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살짝 끓여가지고 그 다음에 다 끓인 데다가 뭘 넣었어요? 망초를 청후는 뭐예요? 그냥 가루니까 뿌려가지고 원약도 먹고 대왕과 같이 섞어가지고 그 끓인 거하고 섞어갖고 마신 거예요. 토젠푸시아 이거를 한 척을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창밍, 부통 창밍 막 배가 막 아픈 거예요. 아플 정도로 꾸룩꾸룩꾸룩 하면서 복통이 생길 정도로. 그러면서 대변이 뚫려요. 대변이 꽉 막혀있던 거죠. 근데 먼저 나온 게 뭐냐? 짜오시 아주 말라 비틀어진 그 헤이잉 검은 아주 시커먼 돌덩어리 같은 그 뭐 같아? 이거 탄즈? 탄알 덩어리. 예. 총에 탄알 같이 딱딱하고 흑색의 마른 변이 동글동글동글한 것들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 똥이 나오고 난 다음에 홍색이고 황색이고 시펀 아주 묽은 변들이 막 그때는 딱딱하게 막혀있던 것 이제 돌덩어리처럼 막혀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그때 그냥 그 묽은 변들이 그냥 나오는데 어시우 나는 어처우 너무너무 냄새를 흉악하다는 거죠. 네. 너무너무 초우 아주 그냥 더러운 냄새가 너무 심하다. 맡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이렇게 처음 토우젠 한 번 달 이거 원래 두 번 달이잖아요. 한 척 갖고 토우젠 처음 달여서 먹고 나니까 이렇게 됐고 두 번째 다른 것을 복용하고 나니까 열이 떨어지면서 황달의 눈이나 이런 황달이 줄어들고 소변이 이때부터 맑은 소변이 나요. 그러고 나니까 한 줍을 다 먹고 두 번을 달여서 먹고 나니까 이제 음식 생각이 나요. 그리고 몸이 가볍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원방에다 망초는 뭐예요? 대변이 확 물그러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망초를 넣으면 그냥 대변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변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망초를 조심해. 그래서 망초를 빼버리고 이제는 나오니까 대왕도 120g씩 넣었던 거를 줄여가지고 얼마냐? 15g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술로법제를 했어요. 술로법제 했던 얘기는 대왕의 이 활렬작용을 더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빠져나오도록. 그 다음에 여기다 단삼과 발람, 단삼은 활렬약이죠. 그 다음에 발람근은 이거 한국 발음 팔람근, 팔람근은 이게 청열 해독하는 약이죠. 그래서 그 해독작용 강화하고요. 당산, 백줄, 복령 등은 다 뭐예요? 이게 상용하는 약들로, 이거 다 상용하는 약들로 뭐예요? 이거 다 비위를 건비해주는 작용들이죠. 계속해서 일곱제를 복용해서 병이 났다. 수이팡 운이 우즈 5년 동안 추적 관찰했지만 재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다섯, 일곱 점 합쳐서 한 10첩 먹은 셈이죠. 그래서 급성황달 난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의 설명을 한번 보죠. 이분이 설명을 하니까. 시다춘 유명한 사람이죠. 중국 한의학 역사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서다춘은 말하기를 약을 처방함이 마치도 병사를 부리는 것 같다. 이 사람이 이제 쓴 논문의 제목이죠. 이번에 우리가 보고 있는 실증으로 사기로 우리 몸이 상하고 있을 때, 그죠? 지금 확 습과 열이 간담으로 확 들어온 거죠. 이 사람이 약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잘못은 있었으니까 들어왔겠지만, 그럴 때 공격을 늦춰서는 안 된다. 아주 강력한 약으로 쭌니 아주 강한 약으로 공격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상적인 약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부강한 국가는 부강한 거 뭐예요? 몸이 건실하다는 얘기죠. 그럼 거의 외유 무력으로 진압할 수가 있다. 나라가 부강한 나라는 동난이 일어나면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거다. 이 예에서 환자는 수별의 사기가 콘주 우리 몸을 확 간담의 부위를 확 콘주 장악한 것이다. 전기도 실하고 사기도 실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우리 국가가 부강한 국가에 비유다. 그럴 때 이럴 때는 거의 무력으로 제압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급히 사기를 공격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정저같이 젊은 나이 뭐 40, 50밖에 안 되는 분은 이렇게 열이 나고 막 반응을 하고 그럴 때는 급히 공격했으면 되는 거죠. 급히 공격을 해. 그러면 사기가 물러가면 전기는 스스로 회복하는 것이더라. 완전 이걸 느리느리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효과를 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을 못 이룰 뿐만 아니라 전기가 필이 상해서 패망하게 되는 거죠. 거꾸로. 지금 공산군이 우리 남한을 그냥 완전히 내려왔어요. 그냥 우리 도망가다가 끝날 뻔했잖아요. 그때 급히 유엔군이 오지 않았으면 그냥 끝장난 거죠. 뭐 똑같은. 그리고 난 다음에 소위 일상적인 약으로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선생 누구예요? 장중징 라오스를 말하는 겁니다. 장중징 사보 스승을 간빙이 보이면 먼저 당연히 비장을 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가르침에 따라서 사군자탕으로 비위를 안정을 기하고 알황의 대왕과 황금으로 그 수별의 기율을 제거한 거고 시호와 진피와 목향으로 간기를 소통시켜 준 거다. 열어준 거다. 목향 아주 유명합니다. 스트레스를 소화 안 될 때 보통 저는 한 30g을 가감합니다. 고로 10일이 되지 않아서 완전히 공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다. 병사를 잘 부리니까 신속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신과 같은 사기가 일찌감치 시에짜오핑 사기가 일찌감치 평정됨. 그러 사람은 단지 하루에 해를 입은 것뿐이다. 해를 적게 한 것이다. 몸이 별로 상하지 않았겠죠. 이걸 잘못 치료해 가지고 만약에 계속 한 달, 두 달 가고 그랬으면 나도 이 사람이 몸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가서 검사를 받았겠죠. 우선 참 저희 처조카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공부하고 있을 때 태어난 지 100일이 안 돼 가지고 이 담즙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라냈어요. 담도를. 그리고 바로 그 위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담이 없이 쓸개가 없이
바로 연결을 해서 문제가 뭐냐? 이 위에 있는 미생물들이 세균들이 그냥 계속 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멍을 그걸 따로 냈기 때문에 원래 있던 구멍을 못 쓰게 됐으니까. 그 관략근으로 조절을 해서 열고 닫고로 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중간에 그걸 잘라내 가지고 담도가 막힌 걸 다 잘라냈으니까. 거기다 이을 수가 없었죠. 100일밖에 안 된 아이를 어떻게 관을 못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관을 해가지고 그거 붙잡아서 다른 데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 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제가 근데 희한하게 본과 5년 중에 제가 2학년인가 3학년 때 그 똑같이 그렇게 된 의안을 봤어요. 근데 그거를 약으로 한약으로 막힌 걸 뚫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담즙이 습들이 심해지면 뭉치거든요. 그걸 짠탕이라는데 몸을 확 예? 떨 수별을 떨어뜨리면 똑같이 강력한 대왕을 써가지고 화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툭툭툭툭 열리는 돌아와요. 우리 왜 안 돌아오겠어요? 우리 몸이 엄청난 몸인데. 그래서 그 아이는 결국은 아버지 간을 이식받았죠. 그래서 그 3년 만에 간경화가 와가지고 나중에 간이 항생제를 3년 먹고 가니까 벌써 아이가 간이 상해가지고 쓸 수가 없을 정도. 그러니까 항생제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독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어린 나이에 아버지 간을 이식받고 그래서 뭐 지금 아주 잘 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하고 동갑인데요. 그래서 그때도 한의원을 찾아갔는데 아무도 뭐 빨리 병원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말도 못 해봤다 그러고 왜 나한테 연락 안 했냐 그랬지. 생각도 못 했습니다. 형님한테 그러더라. 참 그러면요 그 순간에 그 안을 보고 있었어요. 참 밑지의 본전이라고 한번 써볼 수 있었을 텐데요. 자기 한 달간의 시간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난 다음에 자 이분이 쓴 방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인진오탕이 인진치자 대왕이죠. 그 다음에 시호 황금진피 목항을 넣었어요. 이게 뭐 기혈제인데 이거는 저기 하는 거죠. 간기를 그분 만들고 이것도 간기 이것도 간에 들어가는 다 이게 대왕을 내상 잡병에서 실증이고 열증일 때 하재를 잘 쓰는 걸 보세요. 하재가 막히면 이 대변이 막히면 이 실증의 열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잘 봐요. 대변만 열리면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기를 여는 방법이 두 가지죠. 소변 아니면 대변이에요. 아니면 그 자체로 삭히거나 사기의 출구를 열어줘요. 제가 이빨을 치료하는 그 이빨약을 먹고 보면 변이 묽어질 정도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이빨의 염증들이 가라앉아요. 변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렬 해독약들을 먹다 보면 그렇게 변이 묽어져요. 강력하게.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습과 열로 막혀 있는지 대항을 얼마까지 썼어요? 하재를 점점 들어가는 이런 거 보세요. 한 번에 120g 쓰면 안 되고 위험하고. 그죠? 어느 정도 써야 이 반응하냐? 나중엔 뭐예요? 링지엔 따로 다르기까지 하잖아요. 다른 약재하고 같이 섞여서 약효가 떨어질까봐 따로 달아가지고 한꺼번에 망초까지 넣고 이런 것들에서 이런 의안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겁니다. 전략을 병사를 어떻게 부릴 건지. 우리의 병사는 누구예요? 침과 약이죠. 그러니까 병사의 능력을 잘 알아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상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이 한참 먹고 기본적으로 가라앉으니까 대왕도 확 줄이잖아요. 이제 뭐 변이 뚫렸으니까 다시 막힐 일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일상적인 약으로 이제 그 비위를 다스리면서 이제 가는 거죠.
자, 이 여기서 중요한 걸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의안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하재. 아, 원래 실로 뭘로 뚫어요? 인진으로 뭐로 뚫어요? 인진으로 소변으로 수별을 내보내고, 대왕으로 뭐예요? 습가열을 내보내고, 두 군데로 다 열은 거예요. 습가열을. 치자는 뭐예요? 내부에서 황금과 함께 수별을 잡는 거죠. 말리는 거예요. 습가열을 말리는 거죠. 세 가지 방법 다 쓴 거예요. 소법이죠. 소법. 그래서 실증에는 사기를, 내상자병의 실증에 사기를 어떻게 내쫓을 거냐. 예전엔 구토법도 있었어요. 근데 구토법은 가면서 없어졌죠. 그리고 하재를 쓰는 방식을 많이 성취해라. 그 다음에 장준경의 진정한 의미는, 장준경 할아버지의 진정한 의미를, 제가 늘 얘기하죠. 여기 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에서 들어와서 위가 있으면 이게 항문이면, 입에서부터 이게 몸이고, 이게 코고, 우리 몸 아니잖아요. 여기 입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다? 여기는 우리 몸 바깥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따라서 절대로 이 모든 우리가 먹은 모든 거는 간으로 반드시 들어간다. 흡수된 정맥은 반드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의 모든 정맥은 반드시 간으로, 왜? 간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요.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로,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이 간이 스트레스로 여러분들이 막 이게 꽉 이제 여기 이게 이제 간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간이 줄어들면 이게 혈액이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비위가, 위에서 장이 피로 충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져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장준경 할아버지가 이미 2000년, 3000년 전에 알았다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장준경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 전부터 내려온 거죠. 그럼 뭐 오행이라고 하는데, 오행 전에 이런 인체관에 갖는 그런 의미를 진정히 이해했다는 겁니다. 지금 양방은 아직도 모르잖아요. 양방 몰라요. 그래. 하버드대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을 봤더니 위가 확 충혈됐다는 거 봐. 왜 충혈됐는지 모르겠다고. 왜 충혈돼요? 간으로 못 가는 거죠. 충혈도 좀 뻔뻔할 텐데, 간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줄어든다는 걸, 이렇게 애간장이다 이렇게 확 웅크려들고 간이 기운이 발산하지 못한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게 본인이라면 인진오탕에 소시오탕을 추가했을 거예요. 그러면 소시오탕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 소시오탕은 시오와 황금의 반화, 그죠? 반화. 이 황금과 반화가 뭐예요? 동등하게 열과 한을 동시에 담는 거죠. 그러니까 한로 병형입니다. 시오가 간기를 열어주고, 황금으로 간의 열을, 반화로 위에 한증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인삼으로 기운을 보하고요. 생강, 대추로, 감추로, 대추, 감초죠. 이게 다 뭐예요? 감초로 제반약을 더하고요. 이게 다 뭐예요? 비위를 도와주는 약이에요. 따라서 이 소시오탕을 잘 보면
간과 비장을 간에 들어가는 주약이지만 벌써 이미 장준경 할아버지의 사상을 갖고 있는 간에 들어가는 주약인데 비장을 고려하는 약이 더 많아요. 그런데 자, 반하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반하는 더운 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반하를 빼겠죠. 줄이거나. 그러면 반하를 빼게 되겠죠. 지금 이 사람은 습과 열이 강하니까 소시탕을 넣고 싶어요. 근데 반하 안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약하지 않아요. 그렇게 심하게. 그러니까 인삼은 보하는 약이니까 조금 이따 나중에 쓸 수 있어. 써도 돼. 생강은 더운 약이죠. 대추는 이게 습성이 있잖아요. 감초도 다 뭐예요? 끈적끈적한 약들이더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빼야죠. 그럼 결국 뭐예요? 이분 얘기는 소시아탕 넣은 거예요. 이게. 소시아탕 넣는데 어떻게 됐어요? 소시아탕을 넣었는데 넣긴 넣었는데 뭐예요? 나머지 필요 없는 거 뺀 거죠. 다 필요 없으니까. 그 거꾸로 진피와 목형으로 감기를 더 풀어주는 지금 간에 주된 문제가 있으니까 비위는 나중에 문제. 나중에 가서 넣죠. 이분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돼요? 발람, 당삼, 배출, 복령을 넣잖아요. 이제 기본으로 적군을 다 내쫓고 난 다음에 싸움하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복구해 주는 거죠. 그 피해를 입은 지역이 비장과 위장이죠. 비위를 다스려주면서 피해 입은 간도 다시 다스려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안들을 보면서 스루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는 거죠. 그래서 수도 없는 의안들을 봐라. 명의들에 수도 없는 의안들. 이분은 뭐예요?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배웠고 이분의 특색을 올릴까 하는데 시간이면 이분의 특색은 또 뭐냐면 약초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법제를 잘하고 같은 약재도 법제를 어떻게 하냐에 다르고 어디에서 구했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이분은. 왜냐면 그 14살부터 19살까지 중국 내에서 약신이라고 하는 곳을 집을 떠나서 그분하고 같이 살면서 중국의 온갖 산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약초를 직접. 그래서 이분은 보지 않고 만지기만 해도 이게 무슨 약재라는 거 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약에 관한 책도 그분이 쓰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실제 그분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뭐 파우더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면 한국에 있었으면 법제도 많이 신경 썼겠죠. 실제 해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의 책을, 약제의 책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20대, 30대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서 정말 큰 꿈을 꾸고, 내 정말, 또 중국 애들한테 내치지 않겠다. 뭐 신진서나 이창호나 이사들처럼 나도 간자 공부 열심히 하고 중책 열심히 보고 할 수 있죠. 얘기했잖아요. 중국에서도 지금 잘하는 애들이 대부분 양화 사유 방식이 서양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사유 방식이 다 서양식 교육을 받았고 서양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한의학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 양화된 사유로 하는 것이 과학하라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잘못 알고 택도 없는 얘기더라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시골에서 평생을 살았던 그 주정이라고 하시는 분의 그 의학 사상 중에서 약을 부림이 병사를 부린 것 같다고 하는 사상 중에 그 세 번째 임상례를 한번 봤습니다. 다음에 남은 거 한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